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프리미어 설정법이나 최적화 튜토리얼 영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프리미어에 대한 설정법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나 바이오스 상에서도 설정해주면 좋은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영상 편집용 컴퓨터의 설정법을 총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당 설정법은 작성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설정법이라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영상 편집 PC에 보다 좋은 성능을 위한 기본 설정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작해보았습니다. 만약 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제가 빠뜨린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괜찮은 설정법이 있다면 추후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메뉴에서 파일, 프로젝트 설정, 일반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창 하나가 뜰 텐데요. 여기에 하드웨어 가속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고요. 만일 작업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쿠다, 라데온이나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는 오픈CL, 맥 유저는 메탈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이 설정은 웬만하면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 창은 꺼주시고요. 다시 좌측 상단에서 편집, 환경 설정, 메모리를 클릭해주세요. 들어가면 여기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예약된 램 부분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설치된 램 값의 절반 정도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32기가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뜨니 16기가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말이 많습니다. 실무자분들은 프리미어만 켜는 게 아니니까 프리미어에 메모리를 몰아넣으면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분들 의견에 맞춰서 절반 정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값은 작업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지만 최소값으로 놓고 사용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마쳤다면 미디어 캐시 탭으로 이동해서 미디어 캐시를 지워주세요. 간혹 렉이나 오류가 뜰 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의 남은 용량이 25% 미만이거나 SSD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을 경우엔 다른 드라이브로 경로를 설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로 설정은 여기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맨 아래에는 미디어 캐시의 용량을 설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역시 속도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용량이 25% 이상 될 수 있게 설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0기가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미디어 탭으로 이동해서 하드웨어 가속화 인코딩, 디코딩이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칸이 하나만 있는 경우엔 내장 그래픽이 없거나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는 인텔 CPU를 사용 중이신 경우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며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는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퀵싱크를 활성화해 주기 위해 꼭 바이오스 설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엔 체크칸을 눌러서 하드웨어 가속을 켜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중요하지 않으니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위에 증가하는 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이 옵션은 진행 중인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편집할 때 필요한 옵션이므로 꺼주시면 되고요. 오디오 탭에 있는 스크러빙 시 오디오 재생 옵션은 인디케이터를 움직일 때 소리가 재생되도록 하는 옵션인데 필요 없다면 꺼주시고요. 오디오 하드웨어 탭에 있는 기본 입력 옵션에서는 마이크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녹음을 할 일은 없을 테니 이 역시 입력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다 마치셨다면 프리미어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촬영물을 SD카드나 USB처럼 속도가 느린 저장 장치에 두고 편집하시면 안 되고요. 쓰지 않는 패널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 있는 프리뷰 해상도를 낮추는 것 역시 프리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프리미어 내부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다른 영상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프리미어 편집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바이오스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 옵션 설정법입니다. 윈도우 버튼 옆에 검색칸에서 전원 관리 옵션 선택을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서 옵션을 고성능 혹은 최고의 성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쓰는 분들은 배터리가 빨리 달 수 있으니 이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설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충실히 하신 분들이라면 잡혀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혹 윈도우 업데이트로 안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설치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쉬운 방법과 확실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편한 방법으로 따라오세요. 먼저 쉬운 방법입니다. 인텔의 드라이버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인텔 드라이버라고 검색하시면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들어와서 시작하기 버튼이 있을 텐데 클릭해 주시고 드라이버 지원 도우미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이후로는 인스톨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고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터넷 창 하나가 새로 열리면서 이 컴퓨터에 맞는 드라이버를 검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여기 있는 드라이버들을 모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참고로 AMD도 똑같이 인터넷 검색창에 AMD 드라이버를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법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검색칸에 시스템 정보라고 검색하시면 창 하나가 뜰 겁니다. 여기 베이스보드 제품칸에 써져 있는 이게 바로 메인보드 모델명이고요. 이 모델명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식 제조사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원 탭을 클릭하면 제품에 맞는 드라이버와 바이오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인텔 시리얼 I/O 드라이버, 인텔 칩셋 드라이버,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는 꼭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제조사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니 참고하시고요. 인텔 칩셋 드라이버 대신 INF 인스톨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드라이버는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들의 압축을 풀어주고 여기 보이는 셋업 파일을 실행해서 드라이버들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저는 ASUS 셋업을 실행해 줬는데요. 이 셋업 파일의 이름은 제조사마다 다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MD CPU 사용자는 저희가 이전에 7800X3D의 설정법에 관해 다룬 적이 있으니 드라이버 설치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텔 CPU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인텔 CPU의 안정화 이슈에 대한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관해 세간에 알려진 예방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텔 베이스라인 세팅에 맞춰서 전력 제한을 걸고 TVB를 끄는 방법이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전력 제한을 거는 방법에 관해선 저희가 따로 다룬 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분들은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때 최신 바이오스 역시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USB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USB의 파일 포맷은 FAT32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NTFS여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안 쓰는 USB를 가져와서 FAT32로 포맷을 진행해주세요. 포맷을 진행하면 USB의 자료가 모두 삭제되니 꼭 안 쓰는 USB로 포맷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검색해주면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들어와서 사용 중인 그래픽카드에 맞게 선택을 해주고요. 다운로드 타입은 스튜디오 드라이버로 선택해주세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게임 레디 드라이버 대비 훨씬 안정적이어서 작업 시 튕김 현상이 덜합니다. 프리뷰와 렌더링 속도도 소폭 빨라지니 작업자분들께서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스튜디오로 설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 파일을 받아주시고요. OK를 눌러 계속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드라이버만 설치할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설치할지 물어보는데요. 작업자라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는 가끔씩 오류가 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선택 후 동의 및 계속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이 깜빡거린다거나 검은 화면으로 변할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주면 드라이버 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자,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했다면 이제 컴퓨터를 꺼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바이오스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켜자마자 델 키를 연타,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했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어드밴시드 모드로 들어와 주시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분들은 상단 메뉴에서 툴을 선택, 그러면 맨 첫 번째 칸에 ASUS 이지 플래시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USB에서 바이오스 파일을 찾아 Yes를 클릭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되니 그때까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컴퓨터가 재부팅되면 다시 델 키를 눌러 바이오스로 들어와 주시고 바이오스 버전이 내가 설정하려고 했던 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어드밴시드 모드로 들어와서 익스트림 트위커 혹은 AI 트위커에서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을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이 설정은 최신 바이오스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활성화하면 CPU의 성능이 하락합니다. 이제 인텔 내장 그래픽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 관리자에서 내장 그래픽이 정상적으로 잡힌다면 이 과정을 건너뛰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드밴시드를 클릭, 세 번째에 있는 시스템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중간쯤에 그래픽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은 이 옵션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CPU 이름에 F가 들어가 있다면 내장 그래픽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 계속 이어서 그래픽 컨피그레이션 을 클릭, iGPU 멀티모니터를 이네이블로 설정해주세요. 메인보드 제조사가 ASUS가 아닌 분들은 화면에 설정법을 띄워드릴 테니 잠시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참고로 AMD CPU를 사용하는 분들은 내장 그래픽을 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램오버를 해야 하는지는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4800클럭, 5600클럭, 6000클럭으로 프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프리미어에서는 메모리 클럭이 높아질수록 15%씩 더 빠른 프리뷰가 가능했으며
에펙에서도 4에서 6%가량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램오버를 하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한 것이죠. 튜닝 램을 사용 중인 분들은 맨 처음 화면에서 왼쪽을 보면 XMP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켜주시기만 하면 메모리에 저장된 값으로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죠? 튜닝 램을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해 수동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메모리에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 그리고 메모리 슬롯을 4개 다 사용하고 있는 분들께는 램오버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AI 트위커 탭으로 이동하면 D램 프리퀀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메모리의 클럭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4800에서 5200 클럭의 메모리를 사용 중인 분들은 이 값을 5600 클럭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 값은 웬만하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5600 클럭으로 마무리하실 분들은 바로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값을 6000 클럭으로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뽑기 운이 좀 따라줘야 합니다. 흰그룹과 같이 하이닉스의 칩이 사용된 메모리에서는 6000 클럭도 문제없이 잘 적용되었습니다. 자, 메모리 클럭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제 램 타이밍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서 D램 타이밍 컨트롤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램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앞에 칸은 전부 40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ACT 타임 값만 80으로 해주세요. 아마 여기서 칸의 개수가 달라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CAS 값이 2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D램 커맨드 레이트 값을 EN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값을 1.38V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DDR4 메모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3600 클럭에 CL18, 22, 22, 44, 60에 전압은 1.35V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10 키를 누르고 엔터. 컴퓨터가 재부팅 되면서 내장 그래픽이 켜지고 설정한 값들이 적용될 겁니다. 램오버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TM5를 다운받아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메모리에 부하를 줘서 안정화 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블루스크린 등 문제가 발생하면 램오버 설정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램오버만 따로 풀어주시려면 입력했던 값들을 오토로 입력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엑시트 탭에서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를 클릭해서 바이오스 설정 값을 완전히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수온 전지를 빼서 바이오스 설정 값을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설정법을 적용했을 때 프리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드라이버는 모두 설치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프리미어와 바이오스에서 저희가 알려드린 설정법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프리뷰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육안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보이시나요? 한눈에 보기에도 큰 차이가 나죠. 그래프로도 비교해 보면 설정 적용 전 2107프레임, 적용 후 805프레임으로 무려 2배 이상 더 빨라졌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큰 차이가 나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영상대로 설정하면 더욱 쾌적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프리미어가 렉이 걸린다면 작업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촬영본이 너무 무겁다거나 효과가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미어 자체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하신 지 4에서 5년 정도 되었다면 컴퓨터의 성능이 부족해서 렉이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한 지 꽤 되었다면 업그레이드나 새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인텔 12세대 이후로 퀵싱크의 성능이 더욱 강력해졌으니 컴퓨터를 새 걸로 바꾼다면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컴퓨터를 구매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 편집 컴퓨터 추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설정법을 따라해서 더 쾌적한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 문의는 상세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 송 실장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